9월 12일 올해 전국 동시다발 기후위기 비상행동해서 그때 발표한 집중행동 선언문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같이 보시면 2019년 9월 전 세계 수백만의 시민들이 기후 파업에 동참해 기후위기의 진실을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할 것을 외쳤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 기후위기가 놓여 있음을, 그리고 기후위기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크고 더 긴 재난을 가져올 것임을 많은 시민들이 깨닫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요즘 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절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18세 스웨덴의 18세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작년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대멸종의 시작점에 있는데 오로지 돈과 동화 같은 경제성장 얘기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가 오랫동안 제기되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은 인간의 경제성장에 대한 욕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가속화할수록 지구는 훨씬 빨리 위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인간의 욕망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꺼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후위기 그리고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됐다는 전문가들의 경고, 이런 상황을 150년 전에 인간으로 오신 정산 상제님께서는 도전 2편 4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천하창생이 진멸의 경계에 박도하였는데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이 끝에만 몰두하니 어찌 애석치 아니하리요.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멸망한다는 말씀이죠. 아까 전문가들, 환경운동가가 이야기를 했듯이 대멸종 그리고 경제성장을 더 추구한다면 인류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이 멸망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을 상제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0년 6월 3일 미 국립과학회보의 내용을 미국 CNN에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6번째 대멸종 속도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정무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이 지금 6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잘 체감을 하지 못하지만 현재 하루에 100종 정도의 생명체들이 멸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했을 때는 더 이상 인류의 힘으로 대멸종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10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갈수록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속도가 빨라져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6년에서 10년 정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 기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가 궁극적인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모두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 왼쪽에 보시면 부제가 한계치를 넘어 종말로 치닫는 21세기 기후재난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가 더 심해지고 악화되면 이제는 우리가 당연히 거주한다고 생각했던 이 지구에서도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가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세상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산 상제님께서 천하가 모두 병들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병든 천지를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3개 대권
천지인 3개 대권을 맡아서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선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나는 옥황상제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주의 여름이 끝나고 우주의 가을 세상이 오는 바로 이때 선천 5만 년 역사가 흘러온 결과 천지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 병든 천지를 뜯어고치고 바로잡아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설정하고 인간과 천지 신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이 우주 1년 도표를 통해서 선천 5만 년은 상극의 운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극의 이치 때문에 천지에 원한이 가득 차서 세상을 폭파할 지경에 이르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이시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1871년 인간으로 오셔서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천지공사를 집행을 하셨습니다. 이 천지공사는 상제님께서 이 대우주의 지존자이신 정산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신 목적이자 정산도 진리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천지공사 내용은 이제까지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진리의 한 소식이기 때문에 오직 상제님 진리의 대도 말씀을 담은 진리의 원전인 도전 내용을 통해서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지공사의 이 큰 틀을 도전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자, 처음 들어보는 이 천지공사라는 이 진리 세계를 오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천지공사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지공사에서 옛부터 공사라는 말의 뜻이 관원이 백성끼리 분쟁이 있어서 송사가 있을 때 그 송사의 내용을 듣고 뜻을 모아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던 일을 공사라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천지공사이기 때문에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께서 천상신명과 인간 역사를 심판하는 판관이 되셔서 선천상극 세상의 틀을 뜯어 고치시고 새 세상의 기틀을 바로잡아 짜신 일을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상제님께서 천지신명이 모여들어 상제님이 아니면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 하므로 어찌할 수 없이 내가 이 공사를 맡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공사는 오직 3개 대권을 가지신 우주의 주제자 오직 한 분만이 병든 하늘과 땅을 바로잡아 인류를 구원하는 천지공사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모든 신명을 통제하실 수 있는 상제님 외에는 누구도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전 5편 3장에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공사는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이면서 병든 천지와 인간 세상을 뜯어고치신 전대미문의 대개벽공사이고 가을철 5만 년 통일문명의 설계도이자 창사진이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원의 계획 그리고 후천 5만 년 역사 프로그램이 바로 천지공사입니다. 6편 42장에 상제님께서 그대와 나의 합덕으로 3계를 개조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대는 바로 상제님의 종통을 개성하신 어머니 하느님이신 태모 고수부님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도전 11편 99장에 태모 고수부님께서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낳는 일이요 나의 천지공사는 키우는 일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길러주셨다 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생모육이라는 말을 우리 문화권에서 써왔는데요. 그 말씀처럼 천지공사는
상제님만 보신 것이 아니라 상제님께서 보신 9년 천지공사를 바탕으로 해서 어머니 하느님이신 태모님께서도 10년 천지공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천지공사는 아버지 하느님이신 정산 상제님과 어머니 하느님이신 태모 고수부님께서 함께 행하신 3개 개조 공사가 바로 천지공사라 할 수 있습니다.